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쉽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만 완벽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실습 영상들을 다 따라오시면서 좀 핸드드립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콩의 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추출하는 커피 원두는 커피 나무에서 체리 형태로 수확을 해서 껍질을 벗기고 어느 일정 방식의 가공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로스팅하는 업체, 로스터리들이 받는 커피는 생두의 상태로 받게 돼요. 생두에 열을 가하는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커피 원두가 되죠. 이때의 외관의 변화는 부피가 늘어나고 밀도는 적어지고요. 색은 진해지죠. 원래 생두 자체에는 향이 없지만 로스팅을 함으로써 향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생두일 때는 굉장히 단단해요. 하지만 로스팅을 거치고 나면은 원두 상태는 부서지기 굉장히 쉽게 연해지죠. 그러니까 로스팅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커피는 더 분쇄하기 쉬운 상태로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거고요. 로스팅이 덜 되면 덜 될수록 조직이 단단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스팅을 하게 되면 작았던 생두의 크기가 최대는 2배까지 커지게 되고요. 자, 생두를 로스팅하면은 부피가 커지고, 즉 크기가 커지고 밀도가 낮아져서 무게가 가벼워진다. 그리고 갈색으로 색깔이 변한다. 이거는 이제 로스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갈색을 넘어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이런 색깔의 변화, 그리고 내부 안에 있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추출에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로스팅을 많이 할수록 추출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생두 상태에서는 밀도가 높았지만 로스팅을 거치면은 밀도가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두 상태일 때는 무게가 무겁고요. 로스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무게도 줄어들게 되죠. 원래 생두는 안에 수분이 약 한 9에서 12% 함유되어 있어요. 자, 이 수분은 로스팅이 열을 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로스팅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수분이 날아가게 되는데요. 로스팅을 하면 할수록 약 0.5에서 한 3% 정도까지 수분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낮아지고요. 이 수분뿐만이 아니라 생두 내부에 있는 유기물의 일부가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서 밀도 자체가 낮아지고 그리고 무게도 낮아지게 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밀도가 낮아지고 무게가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물이 커피를 용해할 수 있는 용해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로스팅이 약하면 약할수록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을 물이 녹여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로스팅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밀도 자체가 낮아지고 커피의 조직 자체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물이 커피를 녹일 수 있는 용해력이 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같은 조건일 때 약배전, 로스팅이 덜 된 콩들은 추출하기가 더 어려운 거고요. 강배전, 로스팅이 더 많이 된 콩들은 추출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자, 요즘의 트렌드는 강배전에서 약배전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출하는 것도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더 단단하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녹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라든지 더 얇은 분쇄도라든지 머신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두 번째는 로스팅이 많이 될수록 커피의 향미들은 강해지지만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생두 안에 있는 성분들은 열을 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한 800에서 1000여 가지의 향기 물질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커피의 신맛, 단맛, 바디, 이런 맛들도 로스팅을 통해서 생기게 되죠. 일정 부분까지는 이 신맛, 단맛, 바디들이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구간을 지나면 오히려 이런 맛들을 느끼게 하는 성분들이 열분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강배전, 즉 로스팅이 많이 된 콩들은 오히려 이런 맛을 더 느낄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 로스팅 시간이고요. Y축이 강도인데요. 신맛은 로스팅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신맛을 나타내는 성분들이 열분해 돼서 쓴맛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단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스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데요. 단맛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로스팅이 들어가면은 단맛을 내는 물질들이 열분해가 되기 때문에 단맛이 점점 더 줄어들죠. 사실 우리가 커피에서 느끼는 단맛은 단향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은 단맛을 내는 당 성분이라든지 탄수화물은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으로 느끼기는 힘들기 때문이에요. 바닐라라든지 캐러멜이라든지 시러피한 향들을 우리가 커피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커피 안에 있는 향 성분들이 전비강이나 후비강을 통해 들어왔을 때 우리 뇌에서 달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쓴맛인데요. 쓴맛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래프가 이렇게 로스팅을 하면 할수록 올라가게 돼요. 로스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신맛이나 단맛을 내던 성분들이 쓴맛을 내는 성분들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바디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바디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배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강해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로스팅이 많이 된 커피들은 바디감이 약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바디는 우리 커피 안에 느껴지는 오일감이나 질감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커피를 마셨을 때 느끼는 강도도 우리가 바디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스팅이 되면 될수록 신맛이라든지 단맛 같은 커피의 다양성을 느껴지게 하는 향들이 열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입안에서 커피의 강도가 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바디감도 줄어들게 돼요. 자, 마지막은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도 로스팅을 하면 할수록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넣은 이유는 커피의 향미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커피의 추출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이유는 로스팅 과정에서 생두 안에 있는 일부 유기물들이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건데요. 로스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자, 로스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공질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공질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이산화탄소와 각종 가스 그리고 가벼운 향을 내는 분자들이 갇혀있던 이 구멍의 크기가 커피콩의 부피가 커지는 만큼 조직 안에 있는 구멍들도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공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거랑 연관된 건데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향기 물질들이 나갈 수 있는 구멍도 크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로스팅이 덜 되면 덜 될수록 그러니까 이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산화탄소와 향기 물질이 방출되는 속도가 더 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로스팅이 많이 돼서 다공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그런 강배전 콩들은 그만큼 발현도 빠를 뿐만이 아니라 산패 속도도 빠르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는 거는 향기 물질이 함께 방출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로스팅이 덜 된 콩들은 그만큼 다공화가 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현 속도도 느리고 산패 속도도 느려요. 그러니까 색깔이 검은색에 가깝거나 짙은 갈색을 띠고 있는 커피 원두들은 로스팅을 하자마자 굉장히 커피 향들이 빨리 많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반면에 로스팅이 덜 돼서 밝은 갈색을 띠고 있는 콩들은 아직 다공화가 덜 진행됐기 때문에 로스팅이 막 끝나자마자 나는 향이 비교적 적어요. 하지만 그만큼 산패되는 속도도 적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1, 2, 3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은 사실 추출의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핸드드립 뿐만이 아니라 에스프레소 추출을 이해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실습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